옛부터 중국인들의 허풍은 대단했습니다. 말이 좋아 허풍이지 거짓말을 잘하고 좋아한다가 맞는데요. 중국인들의 말 속에서 믿음 가는 게 있긴 한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허풍이 세다며 조합을 하는데요. 그저 듣기 좋게 치장해서 허풍이지 하는 말마다 거짓구성이란 말과도 다름없습니다. 이런 그들의 특출함은 예술 분야로 이어져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삼국지연의와 같은 소설입니다.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습성을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표출한 것 같아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런 습성은 현대로 이어졌고 무협소설, 무협영화 같은 장르에서 크게 빛을 발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그들의 습성이 허풍을 키웠고 이것이 유불선을 만나 과장된 허무맹랑한 무협 장르가 됩니다. 사실 그들의 허풍이 무협영화 같은 영역에 더 많은 상상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나름 이해할 만합니다. 재미로 보는 그들의 허풍은 볼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인의 거짓말 습성이 허풍과 거장을 넘어 중국식 국뽕과 만나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방영된 귀신을 때려잡자라는 항해 드라마에서 중국군 병사가 하늘로 수리탄을 던져서 일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은 중국인만의 특장점, 과장과 허풍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묻게 됩니다. 작년엔 중국의 국주의 영화 금강천이 개봉하는데요. 중국인이 가공할 노력을 발휘해 2달 만에 뚝딱 만든 이 영화는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한다며 야심차게 만든 항미원조 영화인데요. 침략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원조했다며 역사를 뒤집는 중국인 특유의 거짓과 거장, 허풍의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곧 예수도 공산당원이었다고 할 놈들입니다. 이 영화는 흥행성적 저조에다 감독의 기행까지 겹치며 짱깨들에게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권투는 평소 존경해온 미 해군이라고 씌어진 모자를 쓰고 인터뷰를 했는데 매서운 짱깨들의 눈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영화 금강천은 쓰레기 이런 자세로 열사를 대하는 게 맞나 나가 죽어라 등과 같은 거센 반발이 이렇지만 관우의 모습에서 짱깨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은 미국을 동경하면서 행동은 따로 노는 짱깨들의 이중성, 내면의 진심마저 거짓으로 속이고 살아가는 짱깨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계했던 짱깨들도 실은 미국을 동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보도에서 중공이 하이난 섬의 면세 한도를 10만 위안까지 올리자 돈 좀 번 짱깨들이 명품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말만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짱깨들의 속은 결국 허세와 허풍 과정에 실제는 서양 명품에 목매는 꼴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자국산 짝퉁을 사고 싶은 짱깨가 존재한다면 그게 더 웃기긴 합니다. 이런 영화 중에 전랑투는 보는 사람을 참 민망하게 만든 영화인데요. 낯짝이 없는 중국인들이 환호할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인들 팔뚝에 중동을 하듯이 도와주며 1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쪽수는 당할 수가 없는데요. 중공 특수부대 전랑 출신의 엄청난 내공에 정의로운 주인공 리펑은 고작 애인의 복수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면했지만 오로지 중국만이 진심으로 원조하며 돕고 있는 아프리카. 주인공은 흑형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존경과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의 사생활을 존중해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주인공은 내전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가 딱 포기한 상태인데 오로지 정의로운 중국만이 자국민 철수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정의롭고 관대한 주인공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현재 어린이의 모친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지원하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탈출 과정에서 만난 미국인 여주인공 레이첼은 미국의 외면을 받게 되고 중국이 자국민을 지켜내는 모습에 진심 감동하며 정의롭고 숭고한 영웅 주인공 렁펑에게 반해버립니다. 정의롭고 인내력이 많은 중국 정부는 현지 의료진과 기업 등 중국인들을 빼내야 하지만 국제사회 동의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국 동의를 얻게 되고 막강한 자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나쁜 놈방군과 서양용 병들을 끝장냅니다. 짧은 줄거리만으로도 중뽕의 매운맛을 본 것 같은데요. 국동의 맛은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걸 느낍니다. 이 영화에 미친 중뽕을 훑어보겠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의 내공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장면입니다. 이런 주인공 10명이면 미국 정도는 쉽게 정복할 듯한데요. 중국인들은 과거부터 수많은 쪽수만 믿고 주변국을 협박하고 침략해 조공을 받아왔는데요. 주변을 그렇게 급박해 조공을 받아오면서도 자신들을 존경해 조공을 받는 듯 작법에 빠져 살아왔는데요. 남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조폭이나 일진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쪽수마저 많은 깡패 집단인데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핍박한 다른 나라에게 존경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나라라면 중공을 존경할 수 없을 텐데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싶었으면 아프리카 등지에서 존경마저 돈을 뿌려 사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흑형들에게 이유도 없이 존경받고 환영받습니다. 생뚱맞지만 중국인들이 세계에 존경받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미국을 까는 장면도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현지에서 중국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여주인공 레이첼은 미국인 의사인데요. 무적의 주인공에게 구출되고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 해병대는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부대인데 왜 당신을 구조하러 오지 않았지? 라고 쏘아붙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전화가 닿지 않고 주인공은 중국의 다른 나라는 모두 군함이 철수했다고 전합니다.
역시 정의로운 중국인데요. 트위터에서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이 없더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백인 미국 여자 레이첼은 결국 정의롭고 숭고한 영웅 렁펑에게 반해버린다. 해안의 중국 군함들이 유행 안보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무력 개입을 참는 것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조롱인 듯합니다. 안보리 결정은 렁펑과 형제 중국 기업 직원들이 해죽음을 당하기 직전 극적으로 나왔고 함정은 주저없이 발사를 외치는데요. 하늘로 쏟아오른 한 포는 반군이 고용한 서구 출신 용병들의 탱크 위로 쏟아져 적을 무너뜨립니다. 앞서 1대1 격투에선 용병 우두머리인 미국인이 중국인은 모두 겁쟁이라고 하자 렁펑은 그건 시발 옛날 얘기야 라며 제압하는데요. 구출한 중국 기업 직원들을 데리고 정부군 반군 전투 지역을 지나올 때는 렁펑이 중국 국기를 털에 꽂아 지켜드는데요. 정부군도 반군도 중국인이야라며 사격을 중단합니다. 중국인은 아프리카에서만 돈 주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반군 지도자는 중국인들은 죽이지 마. 중국은 안보리 상임위 사국이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면 중국 지지가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어를 잘하는 서양 사람이 돋보이고 중국인의 소통 노력은 덜 강조되는 전형적인 중국 중심의 서사입니다. 주인공 렁펑이 아프리카 현지 콩딸과 술시합을 벌이던 중 중국의 북주 마오타이가 종목이 되자 환호하는 관객을 보면서 오래도록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중국인들의 간절한 열망에 살짝 안타까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기강이 해이안 군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당나라의 후예를 람보나 코만도로 둔갑시키는 짱깨들의 정신력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동의 맛이었습니다.